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바람이 아주 맑고 부드럽게 불어오는 평화롭고 고요한 곳이 있었단다. 사방이 높고 푸른 산봉우리로 병풍처럼 넓게 둘러싸여 있어서 바깥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은 전혀 닿지 않는 아주 아늑하고 따뜻한 동네였지. 아침이 되면 산새들이 지저귀는 맑은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나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하는 정겨운 풍경이 펼쳐졌단다. 굽이굽이 이어진 좁은 흙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는 듯했어. 사계절 내내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과 아름다움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소박하고 다정하게 살아가는 참으로 평온한 곳이었지. 마을 한가운데에는 맑은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커다란 공동 우물이 하나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람들의 발길이 항상 끊이지 않았단다. 아낙네들은 아침 일찍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모여들어 밤새 안부를 묻고 도란도란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곤 했어. 우물 옆에는 수백 년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온 거대한 당산나무가 서 있어서 한여름이면 사람들에게 아주 시원하고 넓은 그늘을 내어주었지. 해가 질 무렵이면 일터에서 돌아온 농부들이 나무 밑 평상에 앉아 땀을 식히며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소박한 소망을 나누었단다. 이 우물가와 당산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슬픔과 기쁨이 모두 녹아있는 마음의 고향이자 가장 따뜻하고 정겨운 안식처와 같은 공간이었단다. 밤이 깊어지면 이 산골 마을은 마치 누군가 부드러운 검은 담요를 덮어놓은 것처럼 깊고 고요한 어둠 속으로 평화롭게 빠져들었단다. 하늘에는 도시에선 볼 수 없는 수많은 별이 소금처럼 하얗게 흩뿌려져 있어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지.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정막을 깨우며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듯했어. 가끔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낮고 깊은 울음소리는 오히려 밤의 평화를 더욱 깊게 만들며 모두를 깊은 단잠으로 이끌어 주었단다.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산골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여유롭고 따뜻한 미소가 가득하게 피어나 있었어.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산골 마을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곳이 있었는데 마을 안쪽 가장 양지발은 터에 자리 잡은 커다란 기와집이었단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묵직하고 윤기나는 짙은 회색의 기와지붕은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그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었지. 튼튼한 참나무로 정교하게 짜인 높고 넓은 소슬대문은 이 집안이 얼마나 오랜 역사와 깊은 내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었어.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마당 한가운데에는 사시사철 푸른빛을 잃지 않는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가 집안의 든든한 기둥처럼 서 있었단다. 이 기와집은 겉모습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집안 곳곳에 머무는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지. 넓게 탁 트인 앞마당에는 매일 아침 누군가 정성스럽게 빗자루질을 해놓아 작은 먼지 하나 없이 아주 정갈하고 깨끗한 모습이었단다. 마당 한쪽 구석에는 맑고 차가운 물이 사시사철 솟아나는 깊은 개인 우물이 있어서 온 집안 사람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주었지. 우물가 옆에는 납작하고 반질반질한 큰 돌판이 놓여 있어서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거나 나무를 다듬을 때 편안하게 앉아 쉴 수 있었어. 그리고 안채 뒤쪽으로 돌아가면 양지 바른 곳에 크고 작은 장독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서 있는 장독대가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났단다. 이 장독대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정성껏 담가온 간장과 된장이 깊은 맛을 품고 익어가며 집안의 풍요로움을 더해주고 있었단다. 봄이 오면 넓은 마당가에는 연분홍 진달래와 노란 개나리가 다투어 피어나며 기와집 전체를 화사하고 따뜻한 빛깔로 아름답게 물들였단다. 여름에는 뒤뜰에 무성한 대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서늘하고 청량한 바람이 대청마루를 가로지르며 한여름의 무더위를 깨끗하게 씻어내 주었지. 가을이 되면 담장 너머로
커다란 감나무에 주황색 감들이 탐스럽게 주렁주렁 매달려 익어가는 모습이 참으로 넉넉하고 풍성한 전경을 자아냈어. 겨울에 새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리면 기와지붕과 장독대 위에 쌓인 눈송이들이 마치 한 폭의 고요한 수묵화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단다. 이렇게 사계절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긴 아름다운 기와집은 마을의 자랑이자 오랜 세월 동안 변치 않는 든든한 보금자리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어. 이 크고 기품 있는 기와집 안채에는 얼굴이 보름달처럼 환하고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임산부 아내가 조용하고 단정하게 살고 있었단다. 그녀는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이 훌륭한 대저택과 마을 너머 펼쳐진 아주 넓고 기름진 문전옥답을 모두 물려받은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었어. 언제나 티 없이 맑고 단정한 모시옷을 차려입고 입가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채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는 아주 다정한 사람이었지. 마을 어르신들이 집 앞을 지나갈 때면 바쁜 와중에도 일손을 멈추고 버선발로 마중을 나가 허리 굽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곤 했단다. 가난하고 배고픈 이웃이 찾아오면 자신의 창고를 열어 아낌없이 곡식을 나누어 주는 베풀물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따뜻한 영혼의 소유자였지. 현재 그녀의 둥근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하루하루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어서 그녀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조심스럽고 무거워졌단다. 하지만 그 무거운 몸으로도 아내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세심하게 챙기고 보살폈어. 행여나 뱃속의 아기가 놀랄까봐 목소리 한 번 크게 내는 일 없이 언제나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사람들을 다정하게 대했지.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오후가 되면 대청마루에 조용히 앉아 부드러운 천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입을 작은 베넷저고리를 한 땀 한 땀 정성껏 바느질했단다. 아내의 얼굴에는 곧 태어날 소중한 아이를 향한 깊은 사랑과 자애로운 빛이 가득하게 흘러넘치며 주변을 아주 환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었어. 착하고 지혜로운 아내에게는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 외에도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자 보물과도 같은 어린 쌍둥이 남매가 있었단다. 이 두 아이는 비록 나이는 아직 서당에 갈 정도로 어렸지만 마치 하늘에서 특별한 기운을 받고 내려온 듯 놀랍도록 영특했어. 오빠는 눈빛이 맑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반짝였고 사물을 한번 보면 그 이치를 단번에 깨닫는 깊은 해안을 가지고 있었지. 여동생은 얼굴에 항상 예쁜 미소가 가득했고 어른들의 미세한 감정 변화까지도 빠르게 알아채는 놀라운 눈치와 비상한 기억력을 지니고 있었단다. 마을 사람들은 길을 가다 이 쌍둥이 남매를 마주칠 때면 인물이 훤하고 지혜로우니 장차 나라를 구할 큰 인물이 될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 쌍둥이 남매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성껏 빗자루질하며 하루를 여는 아주 기특하고 부지런한 효자들이었단다. 작은 두 손으로 커다란 쌀이 빗자루를 쥐고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힐 때까지 넓은 마당의 낙엽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쓸어 모았지. 마당 청소가 끝나면 두 아이는 나란히 우물가로 달려가 두레박을 힘차게 던져 맑고 차가운 물을 길어 올리는 일을 사이좋게 나누어 했어. 오빠가 무거운 무량동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면 여동생이 옆에서 균형을 잡아주며 안방 앞치마루까지 물을 나르는 모습은 참으로 대견스럽고 예뻤단다.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매일 맑은 물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씨의 집안에는 항상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지. 굳은 일을 마친 아이들은 마루 끝에 다리를 달랑거리며 나란히 걸터앉아 아침 햇살을 듬뿍 받으며 어머니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이곤 했단다. 아내가 정성껏 차려주신 따뜻한 아침밥을 마주하고는 오빠와 동생이 어머니 먼저 드세요 라며 서로에게 음식을 양보하는 모습은 마치 그림같이 아름다웠어. 밥을 먹으면서도 아이들은 오늘 서당에서 배운 천자문, 글귀나 뒷산에서 본 신기한 벌레 이야기를 도란도란 정답고 맑은 목소리로 끊임없이 나누었지. 이렇듯 어리고 순수한 쌍둥이
아이들의 까르르 거리는 맑은 웃음소리는 크고 웅장한 기와집의 아침을 깨우는 가장 맑고 청아한 새소리와도 같았단다. 아내는 이런 훌륭하고 착한 아이들을 바라보며 뱃속의 아기까지 무사히 태어나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며 깊고 평온한 안도감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 하지만 이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운 기와집 한편에는 아내와 쌍둥이 남매의 맑고 고운 기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두운 사람들이 둥지를 틀고 있었단다. 바로 임산부 아내의 남편과 그의 늙고 탐욕스러운 시부모였는데 이들은 본래 먼 타향에서 매우 가난하고 거칠게 살아오던 보잘것없는 처지의 사람들이었지. 착하고 마음 약한 아내를 속여 혼인을 맺은 뒤 이 으리으리하고 넓은 기와집에 들어와 살게 된 그들은 처음에는 아주 순한 양처럼 굴었단다. 겉으로는 부지런히 마당을 쓸고 농사일을 돕는 척하며 아내의 신임을 얻으려 애썼지만 시간이 지나고 배가 부르자 점차 숨겨두었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마치 가뭄에 말라붙은 땅이 비를 빨아들이듯 그들은 아내가 가진 막대한 재산과 권리를 조금씩 탐내며 짐승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남편은 이제 들판에 나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아주 큰 수치로 여기며 매일 비단 옷을 빼입고 바깥으로만 겉돌며 허세를 부렸단다. 하루가 멀다 하고 주막에 들러 돈을 물쓰듯 펑펑 쓰면서도 정작 임신하여 몸이 무거운 아내의 건강이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무심하게 행동했지. 늙은 시부모 역시 안채에 가장 따뜻하고 넓은 방을 꿰차고 앉아서는 며느리인 아내를 마치 돈을 주고 사온 하녀, 부리듯 매우 함부로 대했어. 몸이 무거운 아내에게 매일같이 숯불을 피우게 하고 조금만 밥이 식어도 상을 엎어버리며 온갖 트집을 잡아 집안을 시끄럽고 어지럽게 만들곤 했단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아내가 물려받은 이 웅장한 기와집과 넓은 땅을 하루빨리 자신들의 명의로 모두 빼앗아 버리려는 검고 탁한 욕망만이 가득 차 있었어. 탐욕에 눈이 먼 남편과 시부모는 며느리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밤마다 사랑방문을 굳게 닫아 걸고 은밀하고 사악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단다. 방 안에서는 호롱불이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고 그들의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마귀처럼 창호지 위에서 일렁이며 집안에 아주 불길하고 무거운 기운을 드리웠지. 시아버지는 연신 담뱃대를 탕탕 두드리며 여자가 집안의 주도권을 쥐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문의 법도에 크게 어긋나는 짓이라며 억지 분노를 표출했어. 시어머니는 이에 맞장구를 치며 눈을 치켜뜨고 당장 내일이라도 저 며느리를 친정으로 내쫓고 우리가 이 크고 좋은 집을 영원히 차지해야 한다고 속삭였단다. 남편 역시 부모의 악독한 계획에 깊이 동조하며 어떻게 하면 아내가 감춰둔 진짜 집문서와 땅 문서를 빼앗아낼 수 있을지 밤낮으로 골몰하고 있었지. 지혜롭고 깊은 속내를 지닌 아내는 비록 입 밖으로 꺼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의 무섭고 탐욕스러운 행동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단다. 어두운 밤 사랑방에서 새어나오는 낮고 은밀한 말소리와 자신을 바라보는 그들의 날카롭고 싸늘한 눈빛에서 그들의 흉악한 진짜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지. 아내는 혹시라도 그들이 억지로 안방을 뒤질까 두려워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진짜 재산 문서들을 집안에서 가장 깊고 은밀한 비밀의 공간에 안전하게 숨겨두었어. 그녀는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 집문서를 내놓으라며 집안 집기를 부수고 거칠게 행패를 부릴 때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차오르는 슬픔과 두려움을 홀로 묵묵히 견뎌내었단다. 이 집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부모님의 땀과 영혼이 깃든 곳이기에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탐욕스러운 자들로부터 이곳을 온전히 지켜내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 출산할 날이 하루하루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아내의 몸은 솜을 짊어진 듯 몹시 무거워졌고 밤마다 밀려오는 극심한 걱정으로 인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단다. 캄캄하고 고요한 방 안에 홀로 깨어 앉아 배를 문지르다 보면 저 악독한 사람들이 억지로 자신을 끌어내고 연약한 아이들을 길거리로 내몰까봐 덜컥 두려움이 밀려왔지. 가을밤에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심하게 흔들며 쓸쓸한 소리를 낼 때면
그 소리가 마치 흉악한 자들의 비웃음처럼 들려와 온몸이 오싹하게 떨리곤 했어. 아내는 가물가물 흔들리는 호롱불 앞에서 두 손을 간절하게 모으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제발 이 집안을 무사히 지켜내고 아이들을 보호해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단다. 자신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뱃속의 아기와 지혜로운 쌍둥이, 남매의 밝은 미래만은 저들의 시커먼 욕심으로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내야만 한다고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겼어. 한편 너무나도 영특하고 눈치가 빠른 쌍둥이, 남매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는 어머니의 깊은 슬픔과 어두운 낯빛을 결코 무심히 지나치지 않았단다. 마당 구석에서 흙장난을 하며 천진난만하게 노는 척하면서도 아이들의 시선과 신경은 온통 사랑방에 머물고 있는 욕심 많은 어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예리하게 쫓고 있었지. 어른들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며 은밀하게 주고받는 대화의 조각들이나 안방을 훔쳐보는 그들의 매서운 눈빛을 두 아이는 빠짐없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기억해두고 분석했어. 오빠는 밤이 되면 동생을 곁에 앉히고 어머니가 저토록 힘들어 하시는 이유는 모두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나쁜 마음씨 때문이라며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단다. 어린 동생 역시 오빠의 말에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나쁜 사람들이 어머니의 집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맹세했지. 어느 가을날 밤 둥글고 밝은 보름달이 기와집 지붕 위로 떠오르며 온 마당을 하얀 은빛으로 아름답고 고요하게 비추고 있는 아주 평화로운 시간이었단다. 아내는 잠이 오지 않아 얇은 겉옷을 걸치고 대청마루에 홀로 나와 앉아 달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무거운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고 있었지. 그때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오빠와 여동생이 조그마한 발소리를 내며 살금살금 다가와 어머니의 양옆에 바짝 기대어 앉아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다정하게 잡아주었어. 오빠는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어머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신 분이니까 하늘이 꼭 우리 가족을 지켜주실 거예요. 라고 어른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넸단다. 동생도 맑은 눈망울을 반짝이며 제가 커서 힘이 아주 세지면 나쁜 사람들을 모두 멀리 내쫓아 버릴 테니 어머니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아기만 잘 낳으세요. 라고 속삭였지. 두 아이의 속 깊고 따뜻한 위로에 아내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아이들의 어깨를 안고 소리 없이 흐느껴 울었단다. 이 어린 아이들이 자신을 위로해주는 현실이 가슴 아팠지만 지혜로운 천재 쌍둥이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벅찬 용기가 솟아올랐어.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엄마가 힘을 내서 우리 집과 너희들을 반드시 지켜낼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라며 다짐했어. 세모자는 쏟아지는 아름다운 달빛 아래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시련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는 아주 단단하고 깊은 약속을 마음속으로 새겼단다. 다음날 아침, 여느 때처럼 고요하게 밝아온 기와집의 공기는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고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단다.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안방 앞을 서성이며 헛기침을 크게 해대었고 시부모는 마루에 앉아 며느리가 인사를 늦게 나온다며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어. 평소라면 꾹 참고 넘어갔을 일에도 그들은 아주 작정이라도 한 듯 날 선 말을 내뱉으며 며느리인 아내의 심기를 끊임없이 어지럽히고 자극하려 안달이 나 있었단다. 아내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하게 아침 인사를 올렸지만 그들의 눈빛에 서린 탐욕과 적이는 어제보다 훨씬 더 깊고 노골적이었지. 쌍둥이 남매는 마당 한쪽에서 비지를 멈추고 이 숨막히는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무언가 큰일을 저지르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단다. 식사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는 아내가 정성껏 차려온 밥상을 훑어보더니 갑자기 미간을 심하게 찌푸리며 숟가락을 바닥에 탁 하고 거칠게 내려놓았단다. 임신한 몸으로 차린 것이 고작이거냐. 반찬이 소태처럼 짜서 도저히 입에 댈 수가 없으니 당장 들고 나가서 새로 지어오라며 억지를 부리고 소리를 꽥꽥 질렀지. 옆에 있던 남편도 거들며
집안의 가장을 대접하는 솜씨가 형편없으니 네가 이 집의 안주인 자격이 있느냐며 삿대질을 하고 아내의 자존심을 짓밟는 모진 말을 서슴지 않았어. 아내는 속에서 뜨거운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뱃속의 아기가 이 험한 소리를 들을까 두려워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시 차려오겠습니다. 라며 차분하게 대답했단다. 그녀는 참을 수 없는 억울함 속에서도 이 험난한 시간을 지혜롭게 버텨내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고 감정을 철저하게 억누르며 돌아서서 다시 부엌으로 향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 며칠이 지나면서 남편과 시부모의 횡포는 단순히 집안에서 화를 내는 것을 넘어 집 밖으로까지 그들의 악의적인 행동을 넓혀가기 시작했단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며느리가 임신을 핑계로 어른들을 모시지 않고 재산만 믿고 아나무인으로 군다며 입에 담기도 힘든 새빨간 거짓말을 교묘하게 퍼뜨리고 다녔어. 심지어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편의 핏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참으로 천인공노할 끔찍한 헛소문까지 꾸며내어 착하고 순결한 아내의 명예를 갈기갈기 찢어놓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지.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늙은 시부모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며 소문에 동요하기 시작했단다. 이렇듯 탐욕의 눈이 먼 시댁 식구들은 아내를 쫓아내고 재산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 온갖 더럽고 치사한 방법을 동원하여 집안 안팎으로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던 거야. 마을에 떠도는 소문을 전해 들은 아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단다. 재산을 빼앗으려는 욕심을 넘어 곧 태어날 아이의 존재마저 부정하는 악독함에 아내는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에 빠져들었어. 방 안에 홀로 틀어박혀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눈물만 흘리며 막막하여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지. 하지만 이대로 쫓겨난다면 소중한 집은 악마 같은 자들에게 넘어가고 아이들은 영원히 불행해질 것이 뻔했단다. 아내는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결코 당하지만은 않으리라 다짐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아주 강하고 차갑게 다잡았어. 그날 밤 며칠째 밥을 굶고 방에 갇혀 지내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던 쌍둥이 남매는 살그머니 안방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단다.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 앉아있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본 아이들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씩씩하게 다가가 어머니의 품에 살포시 안겼지. 오빠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니 마을의 헛소문은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고 놈들의 거짓말은 금방 들통날 거예요 라며 아주 듬직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 여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어머니, 우리가 내일부터 놈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꾸미고 있는지 몰래 지켜보고 꼭 증거를 찾아낼 테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라고 당차게 다짐했단다. 어린 두 아이의 이토록 결연하고 용기 있는 모습은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아내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삶의 희망과 빛을 선물해 주었어. 아내는 쌍둥이 남매를 품에 꽉 끌어안고 애들아 고맙다. 너희들이야말로 하늘이 이 어미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자 우리 집안을 지킬 마지막 희망이로구나라며 뜨거운 감동에 눈물을 흘렸단다. 비록 악독한 시댁, 식구들이 온 마을을 속이고 거짓으로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지만 이토록 지혜롭고 용감한 아이들이 자신의 곁에 있는 한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지. 그녀는 아이들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그래, 저들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끝까지 굽히지 말고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거룩하고 소중한 터전을 반드시 지켜내자꾸나라고 결연하게 말했어. 상호지 너머로 희미하게 비쳐드는 달빛을 받으며 세모자는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눈빛을 교환하며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우에 맞설 아주 단단하고 철저한 준비를 마음속으로 조용히 마치고 있었단다. 깊은 밤 마을은 다시 정막으로 빠져들었고 부엉이 소리만이 기와집의 공기를 가르고 지나갔단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처럼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기와집 안에는 갈등의 소용돌이가 무섭게 휘몰아치며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었지.
탐욕스러운 시부모와 남편은 사랑방에서 흉악한 계획을 꾸미며 아내를 내쫓을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어. 반면 안방에서는 착한 아내와 쌍둥이, 남매가 손을 맞잡은 채 진실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싸움을 결연하게 준비하고 있었단다. 과연 이 아름다운 기와집을 둘러싼 대결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마을의 밤은 비밀을 품은 채 깊어만 가고 있었어. 날이 갈수록 기와집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시댁 식구들의 횡포는 하루가 다르게 험악해져만 갔단다. 며느리가 가진 재산을 빼앗고 이 웅장한 집을 자신들의 차지로 만들기 위해 그들은 숨겨둔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기 시작했지. 그동안 착한 아내 앞에서 거짓으로 꾸며대던 미소와 다정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 선 목소리와 거친 행동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 배가 산처럼 부른 아내가 조금이라도 쉬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여자가 게으름을 피우냐며 매섭게 호통을 쳤단다. 아내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쉴 새 없이 일해야 했고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변해버렸어. 남편이라는 자는 연약한 아내를 구박하고 핍박하며 몹쓸 말들을 비수처럼 꽂아대기 시작했단다.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돌아온 날이면 그는 안방문을 거칠게 발로 걷어차며 당장 나와서 나를 맞이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 놀란 아내가 황급히 밖으로 나오면 네가 가진 집 문서와 땅 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당장 쫓아내겠다고 삿대질하며 협박했어.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참아달라고 애원했지만 탐욕에 눈이 먼 그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단다. 오히려 아내의 어깨를 밀치며 반항하면 더 험한 꼴을 보게 될 것이라며 악마처럼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지. 어느 날 남편과 시부모가 작당을 하고 안방으로 들어와 아내의 팔목을 강제로 낚아채며 마당으로 거칠게 끌어내려 했단다. 시어머니는 재수 없는 여자가 들어와서 집안일이 풀리지 않는다며 당장 보따리를 싸서 꺼지라고 악을 쓰며 머리채를 잡으려 했어. 남편 역시 아내의 등허리를 떠밀며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아내는 넘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 무거운 뱃속에 아기가 놀랄까봐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은 채 제발 이러지 마시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들의 포악함은 멈추지 않았단다. 짐승보다 못한 만행에 기와집 마당은 아내의 비명과 시댁 식구들의 거친 욕설이 뒤섞여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우물가와 장터에는 아내를 향한 흉악하고 거짓된 소문들이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했단다. 시부모가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며느리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시부모를 굶기고 구박하는 아주 불효막심한 여자라고 거짓말을 했지. 게다가 며느리가 알 수 없는 남자와 몰래 편지를 주고받으며 집안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모함까지 교묘하게 덧붙였단다. 처음에는 착한 아내를 믿었던 동네 사람들도 늙은 노인들이 눈물을 쏟으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점차 그들의 교활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어. 마을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리며 그토록 착해 보이던 며느리가 사실은 시커먼 여우였다며 차가운 눈을김과 비난을 쏟아냈단다. 거짓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골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고 아내를 향한 사람들의 따뜻했던 시선은 불신과 경멸로 가득 찼단다. 평소 아내의 도움을 받았던 이웃들조차 시부모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 아내를 피하고 뒤에서 비난을 멈추지 않았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집안에서는 시부모에게 핍박받고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하는 아내의 처지는 사면초가와 같았단다. 방 안에서 홀로 숨죽여 눈물을 흘리며 아내는 도대체 자신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어.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억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고 캄캄한 절망의 그림자만이 임신한 아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단다. 어머니가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모습을 지켜보던 쌍둥이, 남매는 어린 나이임에도 집안의 감도는 심상치 않은 위기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단다. 오빠는 시부모와 아버지가 퍼뜨리는 거짓 소문들이
모두 어머니를 내쫓고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사악한 계략임을 단번에 알아차렸지. 여동생 역시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는 척하며 시댁 식구들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와 흉악한 표정들을 빠짐없이 기억해두고 오빠에게 속삭였어. 두 아이는 지금 억울하게 울고만 있어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으며 반드시 놈들의 악행을 밝혀낼 명백한 증거가 필요함을 깨달았단다. 천재적인 남매는 서로의 맑은 눈을 마주보며 나쁜 어른들의 교활한 거짓말을 무너뜨리고 어머니를 지켜내기 위한 지혜로운 반격을 준비했어. 이때 넓은 기와집 뒤뜰 가장 구석진 허름한 헛간에는 오래전부터 이 집안을 묵묵히 지켜온 나이 들고 충직한 늙은 하인이 살고 있었단다. 그는 아내의 돌아가신 부모님 시절부터 머슴살이를 하며 꾸준히를 도맡아 해온 이 집안의 살아있는 역사와도 같은 믿음직한 인물이었지. 하얗게 센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살에는 오랜 풍파가 담겨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충성스러운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어. 비록 지금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여 장작만 패고 있었지만 그는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은밀한 일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단다. 그는 착하고 불쌍한 아내가 탐욕스러운 시댁, 식구들에게 당하는 끔찍한 모습을 지켜보며 남몰래 가슴을 치며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던 거야. 늙은 하인은 매일 참나무 장작을 내리치면서도 신경은 온통 흉악한 남편과 시부모가 머무는 사랑방 쪽을 향해 예민하게 곤두서 있었단다. 그는 놈들이 임신한 아내를 향해 쏟아내는 잔인한 폭언을 고스란히 들으며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도끼자루를 부들부들 떨었지. 만약 자신이 젊고 힘이 셌더라면 당장 달려가서 혼내주었겠지만 늙고 병든 노인의 몸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막아낼 힘이 없어서 원통했어. 대신 그는 어떻게 하면 모시는 착한 아가씨를 저 악마 같은 자들의 마수에서 구출할 수 있을지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는 폭력이나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이 교활한 자들을 이길 수 없으며 아주 은밀하게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야만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지. 어느 날 붉은 노을이 온 마당을 쓸쓸하게 물들이고 있을 때 늙은 하인은 마루 끝에 앉은 쌍둥이 남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단다. 그는 시부모의 귀에 들어갈까봐 주변을 경계한 뒤 아주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린 남매를 부르며 곁으로 오라고 손짓했지. 쌍둥이는 이 충직한 하인이 어머니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다가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 노인은 두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들여다보며 너희들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 집안의 기둥이자 희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단다라며 입을 떼었단다. 아이들은 노인의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에 긴장하면서도 그가 해줄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아채고 숨을 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어. 늙은 하인은 투박한 손으로 쌍둥이의 작은 손을 꼭 쥐며 호랑이를 잡으려면 굴로 들어가야 하니 저 악독한 어른들의 방에서 가짜 문서라는 명백한 증거를 몰래 찾아내야만 어머님을 살릴 수 있단다 라고 묵직한 조언을 건넸단다. 이 짧고 뼈대 있는 한마디는 쌍둥이 남매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내리꽂히며 막막했던 앞길에 아주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 되었지. 막연하게 나쁜 놈들을 쫓아내야겠다고만 생각했던 아이들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놈들의 입을 다물게 하려면 눈에 보이는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함을 깨달았어. 노인의 지혜로운 조언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용기를 심어주었고 두 아이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눈빛을 말없이 주고받았단다. 오빠는 노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할아버지께서 해주신 귀한 말씀의 뜻을 새겨듣고 반드시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어 어머니와 집을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어른스럽게 대답했단다. 동생 역시 주먹을 불끈 쥐며 우리가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그림자가 되어서 저 나쁜 어른들의 비밀을 남김없이 파헤칠 테니 지켜봐 주세요라고 야무지게 말했지. 두 아이의 씩씩한 대답을 들은 늙은 하인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그래 너희들이라면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니 부디 들키지 않게 움직여야 한다며 신신당부했어. 노인과 어린 남매 사이에 맺어진 이 작지만 굳건한 연대는
절망으로 가득 찬 기와집 안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며 반격의 서막을 열고 있었단다. 그날 밤부터 천재 쌍둥이 남매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치밀하고 은밀한 계획을 세우며 본격적인 비밀 탐정 작전에 돌입하기 시작했단다. 낮에는 평소처럼 마당을 쓸며 어린아이들처럼 굴었지만 밤이 깊어 어른들이 잠자리에 들고 나면 아이들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지. 그들은 집안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대청마루를 넘나들며 시부모가 머무는 사랑방 주변을 맴돌았어. 문풍지의 작은 바늘구멍을 통해 방 안의 동태를 살피고 기와 틈새로 새어나오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단다. 놀라운 집중력을 가진 쌍둥이는 놈들이 남긴 아주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차곡차곡 머릿속에 빈틈없이 수집해 나갔어. 밤의 어둠이 기와집을 완전히 집어삼켰을 때 쌍둥이 남매는 검은색 옷을 입고 마치 소리 없는 고양이처럼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단다. 안방문을 열고 나온 아이들은 짙은 그림자 사이를 재빠르게 가로질러 욕심 많은 시부모가 잠든 방문 앞까지 숨죽여 다가갔어. 낡은 마루가 삐걱대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발뒤꿈치를 들고 가장자리를 밟으며 이동하는 몸놀림은 가벼워서 바로 곁에 있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지. 방 안에서는 늙은 시부모의 거친 코골이 소리만이 들려왔고 아이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안으로 뛰어들 기회만을 조심스럽게 엿보고 있었단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새어나갈까 바가슴을 부여잡으면서도 아이들은 어머니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무서움을 참고 자리를 지켰어. 그러던 중 굳게 닫혀있던 사랑방 문이 열리더니 술 냄새를 풍기며 흉악한 남편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며시 걸어 나오는 것이 보였단다. 쌍둥이는 커다란 장독대 뒤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인 채 아버지가 이 한밤중에 어딜 가는지 예리한 눈빛으로 뒷모습을 끝까지 쫓았지. 남편은 품속에 무언가 두툼한 종이 뭉치를 소중하게 품고서 경계하더니 담장을 넘어 밖으로 향하는 작은 쪽문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어. 오빠는 동생에게 속삭이며 아버지가 품에 안고 있는 저 종이들이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가짜 집문서와 가짜 땅문서일지도 모른다고 날카롭게 짐작했단다. 아이들은 당장 아버지를 뒤쫓아가서 그 종이를 빼앗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꾹 참고 아버지가 사라진 방향을 응시할 뿐이었지.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간 직후 시부모가 머무는 방에 호롱불이 켜지더니 두 노인이 머리를 맞대고 속닥거리는 그림자가 비쳤단다. 쌍둥이는 발소리를 죽여 방문 앞까지 다가가 귀를 세우고 그들이 나누는 은밀하고 흉악한 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어. 방 안에서는 시아버지가 내일 관아에 관리돼야 시어머니 역시 붓을 들고 며느리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가짜 증인도 다 매수해 두었으니 이제 이 넓은 집은 완전히 우리 차지라며 웃어댔단다. 놈들이 이토록 치밀한 음모를 꾸며 어머니를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쌍둥이는 치가 떨리는 분노를 느끼며 주먹을 쥐었어. 달빛만이 기와집을 비추는 가운데 두 아이는 차가운 마루에 엎드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시부모의 소름 끼치는 음모를 가슴속에 새겨 넣었단다. 시아버지는 내일 해가 뜨면 마을 어르신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며느리의 죄를 널리 알린 뒤 당장 쫓아내겠다는 잔인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가짜 재산양도 문서와 거짓 증언이 담긴 편지들을 모두 준비해 놓았으니 내일이면 고집 센 며느리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며 승리에 차 있었지. 쌍둥이 남매는 놈들의 사악한 계획이 내일 아침이면 실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차가운 땀이 흘렀지만 끝까지 침착하게 엿들었단다. 이제 놈들이 가짜 증거물들을 어디에 숨겨두는지만 파악한다면 내일 아침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놈들의 흉계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다고 확신했지. 같은 시각 안방에서는 흉악한 시댁 식구들의 횡포에 지칠 대로 지친 임산부 아내가 홀로 깊은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단다. 불룩하게 솟아오른 배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아가야 미안하다. 이 어미가 힘이 부족하여 너에게 거칠고 험한 세상을 보여주게 되었구나라며 눈물을 흘렸지.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주저앉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며 벽장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진짜 집 문서와 땅 문서가 들어있는 나무 상자를 꺼내어 확인했어. 이 진짜 문서들만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터전을 지키고 탐욕스러운 자들의 입을 닥치게 할 유일한 무기였기에 상자를 가슴에 꼭 품고 밤새 기도했단다. 마을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이 아팠지만 사랑하는 새 아이들을 지켜내겠다는 숭고한 어머니의 강인한 사랑으로 버티고 또 버티고 있었지.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밖으로 나갔던 남편이 다시 담장을 넘어 들어왔는데 그의 손에는 관아의 가짜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가 쥐어져 있었단다. 그는 안방 쪽을 힐끗 쳐다보고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내일이면 저 여편네를 쫓아내고 내가 이 기와집의 진짜 주인이 될 것이다라고 짓거렸지. 남편의 두 눈에는 맹목적인 탐욕만이 이글거렸고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조차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어. 그는 신이 나서 시부모의 방으로 들어가 문서를 내밀었고 3명의 악마들은 마치 세상의 보화를 다 가진 것처럼 웃고 떠들며 기뻐했단다. 이들의 추악한 웃음소리가 고요한 기와집의 새벽 공기를 타고 울려 퍼지며 마지막 파국을 향한 불길한 그림자를 늘어뜨리고 있었어. 날이 밝아오자 마을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내를 향한 의심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요동치고 있었단다. 어떤 이들은 며느리의 착한 심성을 보았을 때 시부모의 말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고 진실을 몹시 궁금해하고 있었지. 반면 다른 이들은 시부모가 저토록 눈물을 흘리며 억울해하는데 필시 며느리에게 흉악한 죄가 있을 것이라며 성급하게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어. 장터와 우물가에서는 하루 종일 기와집에서 일어날 끔찍한 사건에 대한 온갖 소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마을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단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커다란 기와집을 향해 집중되었고 오늘이야말로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 결판을 낼 날임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어. 밤새도록 치밀한 조사를 마친 쌍둥이, 남매는 동이 트기 직전 살며시 안방으로 돌아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어머니의 무릎에 다정하게 기대어 앉았단다. 오빠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 저희가 놈들이 꾸미는 계획을 다 알아냈고 가짜 문서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도 전부 확인했어요. 라며 속삭였지. 여동생도 눈을 반짝이며 내일 아침 놈들이 거짓말을 늘어놓을 때 우리가 그 가짜 문서들을 사람들 앞에서 흔들며 정체를 밝혀버릴 거예요. 라고 말했어. 어머니는 밤새 위험을 무릅쓴 두 아이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가슴이 벅차올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품에 와락 안았단다. 그래, 너희들이 찾아낸 그 진실이 우리 가족을 구하고 저놈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훌륭한 무기가 될 것이라며 대답했지. 안방에서 세모자가 조용히 결전의 날을 준비하는 동안 뒤뜰의 늙은 하인은 참나무 장작을 거칠게 내리치며 주변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었단다. 그의 주름진 두 눈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고 만약 놈들이 안방을 덮치려 한다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내와 아이들을 지켜내겠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지. 그는 일부러 도끼질 소리를 쿵쿵 크게 내며 놈들에게 이 집안의 든든한 보호자가 지켜보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 늙은 노인에 불과했지만 평생을 바쳐 지켜온 기와집과 착한 아가씨를 도둑놈들에게 허무하게 넘겨줄 수는 없다는 충성심은 아주 단단했단다. 노인의 이토록 묵묵하고 충직한 호의 덕분에 쌍둥이 남매와 아내는 거대한 싸움을 준비할 소중하고 안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어. 마침내 아침 햇살이 기와집 마당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하자마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방문을 열어젖히고 마당으로 걸어나와 고함을 치기 시작했단다. 이 천하의 몹쓸 여편네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어딜 감히 방구석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느냐. 당장 기어 나오지 않으면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끌어내겠다며 욕설을 퍼부었지. 그의 거친 목소리는 마을의 공기를 갈랐고 소문을 듣고 지켜보던 사람들은 올 것이 왔구나 싶어 하나둘씩 기와집 대문 근처로 모여들었단다. 늙은 시부모 역시 남편을 따라 나와 오늘이야말로 저 눈엣가시 같은 며느리를 완전히 쫓아내고 이 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기뻐했어. 놈들의 서슬퍼런 살기가 마당을 채우며
숨막히는 긴장감이 기와집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안방문은 굳게 닫힌 채 침묵만을 유지하고 있었단다. 잠시 후 안방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단정하게 흰 모시옷을 차려입은 아내가 무거운 배를 안고 흐트러짐 없이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단다. 그녀의 양옆에는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쌍둥이, 남매가 어머니의 손을 양쪽에서 꼭 잡은 채 작은 호위무사처럼 늠름하고 당찬 모습으로 곁을 지키고 있었지. 남편과 시부모는 며느리가 겁에 질려 떨고 있을 줄 알았지만 오히려 태산처럼 흔들림 없이 당당한 아내의 위험 있는 태도에 내심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 아내는 마당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올린 뒤 탐욕에 찌든 시댁 식구들을 향해 당신들이 꾸민 추악한 거짓말은 이제 여기서 끝이라고 선언했단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준비를 끝마친 아내와 쌍둥이, 남매의 거침없는 반격이 마침내 그 서막을 올리며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집중되고 있었어. 마당을 가득 채운 긴장감 속에서 남편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내년이 발악을 해보았자 관아의 도장이 찍힌 이 문서 앞에서는 소용없다며 훔쳐온 문서를 꺼내들었단다. 그는 이것이 바로 네가 자발적으로 이 집을 우리 부모님께 넘기겠다고 쓴 진짜 문서라며 사람들을 향해 흔들어 보이고는 크게 웃어젖혔지.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흔드는 문서를 보고도 흔들리지 않고 가엾은 사람을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으로 그 문서가 얼마나 어설픈 가짜인지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응수했어. 오빠와 여동생 역시 아버지의 손에 들린 종이를 가리키며 거짓으로 꾸며낸 종이 한 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다니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어른들이라며 크게 외쳤단다. 기와집 마당은 이제 진실을 파헤치려는 자들과 거짓을 덮으려는 자들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를 앞두고 거대한 침묵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 이때 뒷뜰에서 도끼질을 하던 늙은 하인이 무거운 참나무 지게를 짊어지고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며 흉악한 자들을 향해 분노로 이글거리는 매서운 눈빛을 쏘아보내기 시작했단다. 그는 어르신들께서 피땀 흘려 세우신 거룩한 집안에서 감히 도둑놈들이 안주인을 내쫓으려 하다니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며 천둥이 치는 듯한 목소리로 크게 호통을 쳤지. 늙고 힘없는 머슴인 줄로만 알았던 노인의 위풍당당한 기세에 남편과 시부모는 놀라 뒷걸음질을 쳤고 마을 사람들도 놀란 눈으로 다음 말을 기다렸어. 아내와 쌍둥이, 남매는 든든한 지원군의 등장에 서로의 손을 더욱 꽉 맞잡으며 이제 곧 놈들의 흉악한 거짓말이 부서지고 정의가 승리할 순간이 다가왔음을 확신했단다. 기와집을 차지하려는 악한 자들과 이를 지켜내려는 선한 자들의 용기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마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진실게임의 무대가 마침내 완벽하게 마련되었단다. 늙은 하인의 우렁찬 호통소리가 넓은 기와집 마당을 가득 채우자 몰려들었던 마을 사람들은 일순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단다. 며느리를 당장 내쫓고 집을 차지하려던 남편과 시부모는 예상치 못한 늙은 머슴의 강한 반발에 몹시 당황하며 일그러진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린 남편은 손에 쥐고 있던 가짜 양도문서를 더욱 높이 치켜들며 어디서 감히 천한 종놈이 주인들의 일에 함부로 나서느냐며 핏대를 세우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 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이 문서는 관아에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은 진짜 집문서라며 억지를 부렸단다. 남편의 뻔뻔하고 기가 막힌 거짓말에도 임산부 아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맑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단다. 아내는 두 손으로 무거운 배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은 채 당신이 아무리 거짓으로 문서를 꾸며내고 동네방네 헛소문을 퍼뜨려도 하늘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며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당당한 태도에 기가 눌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이 독사 같은 여편네가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어른들을 능멸한다며 억지 눈물을 쥐어짜내어 훌쩍거리는 연기를 시작했단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모습이었지. 그때 어머니의 양손을 꼭 잡고 서 있던 영특한 쌍둥이, 남매가 앞으로 한 걸음 늠름하게 나서며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단다. 오빠는 아버지가 들고 있는 그 종이는
진짜 집문서가 아니라 어젯밤 할아버지 방에서 아버지가 몰래 가져온 가짜 종이 쪼가리일 뿐이라며 사람들을 향해 당차게 외쳤어. 조그마한 어린아이의 입에서 어젯밤의 은밀한 비밀이 폭로되자 남편과 시부모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게 드러났단다. 그들은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자신들의 흉악한 범행을 알고 있는지 몰라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 사실 지난밤 쌍둥이 남매는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늙은 시부모가 잠들어 있는 사랑방에 몰래 잠입하여 엄청난 비밀을 파헤치고 돌아왔단다. 아이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방 안을 샅샅이 뒤지던 중 아랫목 장판 밑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작은 비밀 나무 상자를 발견해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어. 그 상자 안에는 남편이 마을 사람들에게 흔들어 대고 있는 바로 그 가짜 재산 양도 문서가 빳빳한 새 종이 위에 거짓된 먹물로 흉악하게 쓰여진 채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야. 아이들의 눈부신 활약이었단다. 여동생은 마당 한가운데서 낭낭한 목소리로 마을 어르신들을 향해 진짜 집문서는 종이가 오래되어 누렇게 바래야 하는데 아버지가 들고 있는 종이는 어제 산 것처럼 하얗다고 꼬집었단다. 또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증조 할아버지의 도장을 나무로 가짜로 파서 붉은 인주를 묻혀 찍는 것을 우리가 문틈으로 똑똑히 보았다며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었어. 아이의 날카롭고도 정확한 지적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며느리를 의심하던 사람들의 눈초리는 점차 흉악한 시부모와 남편을 향해 싸늘하게 변해가며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단다. 당황한 시아버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어디서 어린 것들이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느냐며 몽둥이를 집어들고 아이들을 위협하려 했단다. 하지만 늙은 하인이 재빨리 앞을 가로막으며 억센 팔뚝으로 시아버지의 손목을 강하게 쥐고 아이들에게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내 도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무섭게 으름장을 놓았지. 하인의 맹렬한 기세에 시아버지는 들고 있던 몽둥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 마당의 주도권은 이제 완전히 거짓을 밝히려는 아내와 용감한 아이들 쪽으로 넘어가고 있었단다. 오빠는 이에 굴하지 않고 품속에서 고이 접어둔 낡은 편지 뭉치를 꺼내어 머리 위로 번쩍 들어올리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집중시켰단다. 이 편지들은 남편과 시부모가 관아의 타락한 관리와 몰래 주고받은 서신들로 여기에는 그들이 어떻게 뇌물을 바치고 가짜 문서를 꾸며내려 했는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 오빠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내쫓기 위해 마을에 헛소문을 퍼뜨리자고 모의한 내용도 이 편지 안에 모두 적혀 있다며 낭낭하고 씩씩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선언했단다. 편지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자 늙은 시어머니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고 남편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오빠에게 달려들어 편지를 빼앗으려 발악을 했단다. 그러나 마을 청년들이 앞장서서 달려나와 남편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고 제압하며 더 이상 추악한 난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아 세웠어.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내놓은 명백한 증거 앞에 시댁 식구들이 그동안 얼마나 더럽고 악독한 짓을 저질러 왔는지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혀를 내둘렀단다. 진실의 빛이 서서히 기와진 마당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하는 눈부신 순간이었지. 여동생은 편지 한 장을 펼쳐들고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나쁜 시부모가 며느리의 뱃속 아기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거짓 소문을 장터에 퍼뜨리라 지시한 내용을 읽어 내려갔단다. 편지에는 소문을 내주는 대가로 동네 불량배들에게 쌀 2가마니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천인공노할 끔찍한 내용까지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 이 무서운 진실을 듣게 된 마을 아낙네들은 자신들이 저 흉악한 자들의 거짓말에 놀아나 착한 임산부를 손가락질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과 깊은 분노를 동시에 느끼며 웅성거렸단다. 모든 거짓과 흉계가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자 남편은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주저앉아 버렸단다. 며느리가 가진 재산을 통째로 삼키고 자신이 기와집의 주인이 되겠다는 헛된 욕망이
천재적인 어린 자식들의 지혜 앞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부서져 버린 것이지. 늙은 시부모 역시 하늘이 무너진 듯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그들의 눈물은 더 이상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이 들통난 것에 대한 비참하고 처절한 공포의 눈물일 뿐이었단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아내가 품속 깊은 곳에서 비단으로 겹겹이 소중하게 싼 낡은 나무 상자를 천천히 꺼내들었단다. 그녀는 상자 뚜껑을 열고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진짜 집문서와 땅 문서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지. 문서에는 돌아가신 아내의 부모님과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누가 보아도 의심할 여지 없는 진짜 권리 증서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어. 기와집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명백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단다. 아내는 흔들림 없는 당당한 목소리로 이 문서는 우리 부모님께서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신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시댁 식구들을 향해 싸늘하게 말했단다. 남편과 시부모가 몰래 안방을 뒤지고 다닐 때 그녀는 이 소중한 진짜 문서를 다락방 가장 깊숙한 곳에 마련된 비밀 공간에 안전하게 숨겨두고 지켜왔던 거야. 어떠한 핍박과 폭언 속에서도 부모님의 유산을 지키겠다는 아내의 굳은 의지와 지혜가 흉악한 자들의 어설픈 계략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빛을 발하는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었단다. 진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탐욕스러운 시댁 식구들을 향해 비난과 욕설이 소나기처럼 무섭게 쏟아져 내렸단다.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임신한 며느리를 내쫓으려 한 무리들은 당장 우리맞고 깨끗한 산골 마을에서 영원히 쫓아내야 한다며 사람들은 몽둥이와 낫을 들고 일어섰어. 그동안 며느리를 오해하고 뒤에서 수군거렸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반성하며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내와 쌍둥이 남매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주 강력하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기로 마음을 모았단다. 궁지에 몰린 남편은 마을 사람들의 매서운 기세에 겁을 먹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단다. 내가 잠시 악귀에 씌어서 못된 짓을 저질렀으니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눈물 콧물을 흘리는 모습은 참으로 역겨웠지. 하지만 아내는 그의 거짓된 눈물에 더 이상 속지 않고 단호하게 치맛자락을 뿌리치며 당신같이 짐승만도 못한 자에게는 단 한 줌의 자비도 베풀 수 없다며 차갑게 선을 그었어. 늙은 시부모 역시 마을 사람들의 쏟아지는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싹싹 빌었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싸늘하게 돌아서 버린 후였단다. 그토록 착하고 어진 며느리에게 몹쓸 짓을 하고도 모자라 거짓 소문으로 명예를 더럽힌 죄는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사람들은 그들에게 침을 뱉었어. 욕심에 눈이 멀어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차버린 이 어리석은 노인들은 이제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비참하고 쓸쓸한 신세로 완전히 전락하고 말았단다. 권선징악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지는 순간이었지. 쌍둥이 남매는 엎드려 비는 아버지와 조부모를 향해 당신들이 뿌린 탐욕의 씨앗이 결국 당신들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며 어른보다 더 매서운 질책을 내렸단다. 어린아이들의 맑은 입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진실의 칼날은 악한 어른들의 가슴을 깊숙이 찌르며 그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겁고 끔찍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어. 마을 사람들은 영특하고 지혜로운 쌍둥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참으로 하늘이 내린 기특한 아이들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집안의 평화가 다시 돌아오고 있음을 느꼈단다. 소란이 극에 달했을 때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존경받는 촌장 어르신이 굵은 지팡이를 짚고 마당 한가운데로 엄숙한 발걸음으로 걸어 들어오셨단다. 마을 사람들은 촌장 어르신을 보자 좌우로 길을 열어주었고 마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지며 모두가 어르신의 공명정대한 판단과 판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어. 촌장 어르신은 엎드려 있는 남편과 시부모를 향해 매서운 눈초리를 던지며 너희들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고
인륜을 저버렸으니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호통을 치셨단다. 촌장 어르신은 아내와 쌍둥이, 남매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험난한 고통 속에서도 집안의 근본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진실을 밝혀낸 너희들의 용기가 참으로 대단하다고 칭찬하셨단다. 어르신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이제 모든 거짓이 드러났으니 다시는 이 선량한 가족을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마을의 엄격한 규율로 다스릴 것이라 선포하셨어. 어르신의 말씀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여 동의를 표했고 기와집을 감싸고 있던 무겁고 어두운 먹구름이 마침내 걷히며 맑고 푸른 하늘이 드러나기 시작했단다. 늙은 하인은 촌장 어르신의 준엄한 판결이 내려지자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며 쥐고 있던 낡은 도끼를 바닥에 내려놓고 아내를 향해 공손하게 큰 절을 올렸단다. 평생을 바쳐 묵묵히 모셔온 주인의 가족이 무서운 악당들의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고 집안의 진정한 주권과 평화를 되찾게 된 것이 노인에게는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었지. 아내 역시 하인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꽉 잡아주며 할아버지의 은밀하고 지혜로운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희 모자는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았을 것이라며 뜨거운 눈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했어. 이제 완전히 사태가 정리되자 마을 청년들은 촌장 어르신의 명에 따라 탐욕스러운 남편과 시부모를 포승줄로 단단히 묶어 마을 밖으로 내쫓을 준비를 서둘렀단다. 놈들은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치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누구 하나 그들을 동정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어.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착한 가족을 파멸시키려 했던 흉악한 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파놓은 깊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란다. 남편은 청년들에게 거칠게 끌려가면서도 핏발선 눈으로 쌍둥이 남매를 향해 원망 섞인 시선을 끝까지 보냈지만 아이들은 전혀 흔들림 없이 아주 당당하게 그를 마주 보았단다. 혈육의 따뜻한 정마저 무참히 내팽개치고 오직 검은 재물에 눈이 멀었던 아버지는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 자식들을 두었는지 죽는 날까지 깨닫지도 못한 채 스스로 깊은 무덤을 파고 말았던 거야. 마을 사람들은 산 너머로 멀어져가는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지켜보며 인간의 지나친 탐욕의 끝이 결국 얼마나 허망하고 끔찍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며 큰 교훈을 얻었단다. 흉악한 무리들이 마을 밖으로 완전히 쫓겨나고 나자 기와집 마당에는 마치 매서운 겨울 폭풍이 지나간 후 찾아온 따스한 봄날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맴돌았단다. 아내는 그제야 온몸에 팽팽하게 들어가 있던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쌍둥이 남매가 재빨리 다가와 어머니를 부축하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보금자리를 온전하게 지켜낸 아내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슬픔이 모두 씻겨내려간 듯 아주 맑고 환한 빛이 부드럽게 감돌고 있었단다. 마을 아낙네들은 아내에게 다가가 그동안 시부모의 거짓말에 속아 오해하고 미워했던 일들을 진심으로 사과하며 앞으로는 이웃으로서 따뜻하게 돕고 살자며 손을 내밀었단다. 아내는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지난 일은 모두 잊었으니 앞으로도 우리 기와집에 자주 놀러 오셔서 우물가에서 예전처럼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자고 화답했지. 오해와 갈등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이웃들의 마음이 착한 아내의 넓은 아량 덕분에 봄눈 녹듯이 부드럽게 녹아내리며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롭고 정겨운 모습을 되찾아갔단다. 쌍둥이 남매는 끔찍했던 사건이 무사히 해결되자 다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의 모습으로 돌아와 마당 한가운데에 소나무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까르르 맞고 예쁜 웃음소리를 터뜨렸단다. 조금 전까지 나쁜 어른들을 매섭게 꾸짖으며 명석한 두뇌로 거대한 사건을 훌륭하게 해결하던 늠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어머니 곁에서 재롱을 부리는 귀엽고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만이 마당을 가득 채웠어. 아내는 넓은 대청마루에 편안하게 앉아 아이들이 해맑게 뛰어노는 정겨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무거운 배를 쓰다듬었고
뱃속의 아기 역시 평화를 아는지 힘차게 발길질을 하며 화답하는 듯했단다. 모든 상황이 훈훈하게 마무리되자 촌장 어르신은 헛기침을 하시며 이제 나쁜 기운이 모두 빠져나갔으니 다가올새 생명의 탄생을 마을 전체가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자고 말씀하셨단다. 사람들은 어르신의 말씀에 박수를 치며 기와집의 진정한 안주인으로 굳건히 자리 잡은 착하고 훌륭한 아내와 천재적인 쌍둥이 남매의 앞날에 무궁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어. 악몽 같았던 시간들은 모두 지나가고 오직 사랑과 진실만이 승리한다는 불변의 진리가 산골 마을의 커다란 기와집에 찬란하고 영원한 전설처럼 아주 깊게 새겨지는 뜻깊은 날이었단다. 늙은 하인은 마당 구석에 널브러져 있던 시댁 식구들의 진보다리를 모두 모아서 대문 밖으로 말끔하게 치워버리며 집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길한 흔적들까지 완벽하게 지워버렸단다. 그는 우물가에서 맑고 차가운 물을 가득 길어와 놈들이 밟고 지나간 마당의 흙바닥을 시원하게 물 청소하며 더럽혀진 기와집의 공기를 다시 새롭고 정갈하게 씻어내고 있었지.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쌓여있던 묵은 먼지들이 씻겨 내려가며 기와집 본연의 맑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이 햇살 아래에서 다시 찬란하게 그 빛을 온전히 회복하고 있었단다. 아내는 부엌으로 들어가 그동안 시부모의 구박 때문에 제대로 차리지 못했던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 사람들을 대접할 상을 차리기 시작했단다. 가마솥에서는 뽀얀 쌀밥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고 장독대에서 퍼온 깊은 맛의 된장으로 끓인 찌개가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집안 가득 넉넉한 온기를 채웠어. 쌍둥이 남매는 콧노래를 부르며 부엌과 대청마루를 부지런히 오가며 어머니의 일손을 돕고 상을 나르느라 이마에 예쁜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단다. 어느덧 해가 서쪽 산 너머로 붉게 저물어가며 온 마을을 포근한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저녁 시간이 찾아오자 기와집 마당에는 고소한 밥 냄새와 사람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피어올랐단다. 늙은 하인과 아내 그리고 천재 쌍둥이 남매는 넓은 대청마루에 둥글게 둘러앉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를 나누며 그동안의 고단함을 위로했지. 악독한 자들이 떠난 자리에 다시 꽃 피우니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은 마치 험한 폭풍우를 이겨내고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한 그루의 거대한 소나무처럼 아주 굳건하고 아름다웠단다. 나쁜 사람들이 모두 쫓겨나고 맞이한 기와집의 첫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상쾌하고 눈부시게 밝아오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단다. 밤새 불어오던 서늘한 바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따스하고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선 소나무 위로 찬란하게 쏟아져 내렸어. 언제나 흉악한 시부모의 고함 소리로 시작되던 끔찍한 아침 대신 뒷산에서 날아온 이름 모를 산새들의 청아하고 맑은 지저귀만이 고요한 기와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 지독한 먹구름이 거치고 난 뒤에 맑은 하늘처럼 아내의 마음속에도 오랜만에 불안과 공포가 없는 완벽한 평온이 찾아와 부드러운 미소를 짓게 만들었단다. 어머니보다 먼저 잠에서 깬 쌍둥이 남매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상쾌한 아침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단다. 오빠는 크게 기지개를 켜며 동생아 이제 더 이상 나쁜 할아버지와 할머니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내지 않아도 되니 정말 꿈만 같구나 라며 환하게 웃었어. 여동생도 오빠의 말에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당장 우물가로 달려가 시원한 물을 길어와서 어머니께서 세수하시도록 준비하자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뛰어갔단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그동안 드리워져 있던 어둡고 불안한 그림자가 완전히 씻겨 내려가고 제 나이에 맞는 천진난만하고 맑은 웃음꽃만이 가득 피어나고 있었어. 아내 역시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에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무거운 배를 다정하게 어루만졌단다. 아가야, 이제 우리 집에는 무서운 사람도 억울한 일도 모두 사라졌으니 너는 그저 건강하고 밝게 태어나기만 하면 된단다라며 사랑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속삭였지. 그동안 악독한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리며 흘렸던 눈물과 상처들이 아침 햇살에
부드럽게 녹아내리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시 굳건한 희망과 용기가 샘솟고 있었어. 이제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기와집의 진정한 주인이자 든든한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며 아주 편안한 미소를 지었단다. 뒤뜰의 허름한 헛간에서 지내던 늙은 하인도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정갈하게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정성껏 갈아입고 마당으로 나섰단다. 지난밤 악당들을 몰아내고 집안의 평화를 되찾는데 큰 공을 세운 그는 이제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이 가족의 든든한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게 되었지. 늙은 하인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빗자루질을 하는 쌍둥이 남매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도련님 아가씨, 이제는 제가 다 쓸 테니 마루에 앉아 편히 쉬시지요. 라며 부드럽게 말했어. 하지만 아이들은 할아버지께서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힘든 일은 저희가 다 하겠다며 빗자루를 뺏기지 않으려 장난스럽게 도망다니며 정겨운 웃음꽃을 피웠단다. 마침내 따뜻한 아침 식사 시간이 찾아오자 아내는 예전처럼 눈치를 보지 않고 안방 한가운데 가장 넓고 깨끗한 밥상을 펴고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단다. 그녀는 늙은 하인에게도 겸상을 권하며 할아버지께서 저희 모자를 지켜주셨으니 이제부터는 한 식구처럼 이 상에서 함께 따뜻한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라며 정중하게 부탁했지. 늙은 하인은 황송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아내와 쌍둥이 남매의 진심 어린 권유에 결국 조심스럽게 상석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단다. 흉악한 자들이 쫓겨난 빈자리는 이제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감사의 마음으로 아주 꽉 채워져 가고 있었어.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아내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진짜 집문서와 땅문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피며 깊은 다락방 안쪽 안전한 곳에 단단히 보관했단다. 이제는 그 누구도 이 문서들을 빼앗으려 호시탐탐 노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크고 따뜻한 안도감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 쌍둥이 남매 역시 어머니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어머니 이제 이 소중한 문서들은 저희가 커서 어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지킬 테니 걱정 마세요. 라고 당차게 말했단다. 이 작고 낡은 종이 뭉치에는 가문의 역사와 부모님의 피땀, 어린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가족 모두가 아주 깊이 깨닫고 소중하게 여겼지.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굳게 닫혀있던 기와집의 커다란 소슬대문이 활짝 열리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단다. 그들의 손에는 갓 낳은 싱싱한 달걀 꾸러미나 직접 산에서 캐온 귀한 약초들이 들려 있었고 모두가 아내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 마을 아낙네들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우리가 어리석어 나쁜 노인네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으니 부디 너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며 고개를 숙였단다. 아내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의 손을 다정하게 맞잡으며 진실을 알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니 앞으로는 예전처럼 서로 돕고 의지하며 정답게 지내자고 따뜻하게 위로했어. 마을 사람들은 아내의 태평양처럼 넓고 인자한 마음씨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으며 그녀야말로 이 커다란 기와집을 이끌어갈 진정한 대인배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단다. 청년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서 남편과 시부모가 난동을 부리며 망가뜨려 놓은 장독대에 깨진 항아리들을 치우고 어지러운 마당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도왔어. 노인들은 대청마루에 앉아 쌍둥이 남매의 영특하고 지혜로운 활약상을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우며 이 마을에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몹시 자랑스러워했단다. 오해와 불신으로 잠시 멀어졌던 마을 사람들과 기와집 가족들의 마음은 이렇게 따뜻한 화해의 손길을 통해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게 맺어지고 있었지. 이웃들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집안은 금세 본래의 정갈하고 기품 있는 모습을 되찾았고 아내는 감사의 표시로 부엌에서 고소한 파전을 넉넉하게 부쳐내어 대접했단다. 사람들은 마당 평상에 둥글게 둘러앉아 막걸리,
한 사발과 함께 파전을 나누어 먹으며 지난 며칠 동안의 끔찍했던 악몽을 훌쩍 털어내고 환하게 웃고 떠들었어. 쌍둥이 남매는 어른들 사이를 요리조리 쏙쏙 빠져다니며 심부름을 도맡아 했고 예쁜 짓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어른들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날 줄을 몰랐단다. 악독한 무리가 쫓겨난 자리에 이토록 정겹고 훈훈한 마을의 정이 가득 채워지자 기와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밝은 긍정의 기운으로 아주 풍만해졌지. 마을 사람들이 썰물처럼 모두 돌아가고 난 뒤 늦은 오후가 되자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쌍둥이 남매는 집안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단다. 오빠는 낡아서 삐걱거리는 우물가의 도르래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뒷산에서 튼튼한 참나무 가지를 구해와 직접 깎고 다듬어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는 새로운 도르래로 교체해 놓았어. 여동생 역시 어머니가 부엌일을 하실 때 동선이 불편하지 않도록 장독대의 항아리들을 크기와 쓰임새에 따라 아주 보기 좋고 꺼내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재배치했단다. 아이들의 이런 놀랍도록 세심하고 지혜로운 손길 덕분에 기와집의 구석구석은 이전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정갈하게 정돈되어가며 완벽한 안식처로 거듭나고 있었어. 늙은 하인은 쌍둥이 남매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집안 곳곳을 훌륭하게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하늘이 내린 기특한 보배들이라며 연신감탄을 금치 못했단다. 그는 아이들을 도와 무거운 돌을 옮겨주고 나무를 자르는 일을 거들며 도련님과 아가씨의 지혜가 워낙 뛰어나니 나중에는 이 마을을 넘어 나라를 빛낼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라며 칭찬했지. 쌍둥이는 할아버지의 칭찬에 수줍게 웃으며 저희는 그저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아기를 낳으시고 우리 가족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집안을 가꾸는 것뿐이라고 대답했어. 늙은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서로의 힘을 합쳐 따뜻한 보금자리를 정성스럽게 다듬어가는 모습은 한 폭의 평화로운 동양화처럼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했단다. 그사 이 방 안에서 휴식을 취하던 아내는 창호지 밖으로 들려오는 아이들과 노인의 정겨운 대화 소리를 들으며 뱃속의 아기에게 아주 다정하고 포근한 목소리로 태교를 해주었단다. 아가야, 밖에서 들리는 저 맑은 웃음소리가 바로 내 든든한 오빠와 언니,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고마운 할아버지의 목소리란다라며 부드럽게 배를 어루만졌지. 그녀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 쫓겨날 뻔했던 아찔한 순간을 딛고 이렇게 완벽한 평화를 되찾았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하늘과 조상님들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 뱃속의 아기도 어머니의 편안한 마음을 느꼈는지 부드럽게 꼬물거리며 작은 움직임으로 화답했고 아내의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벅찬 행복이 피어났단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저녁 무렵이 되자 아내는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와 뒷마당 텃밭에 심어둔 싱싱한 채소들을 정성스럽게 솎아내며 저녁거리를 준비하기 시작했단다. 흙을 만지는 그녀의 손길은 한없이 부드럽고 여유로웠으며 더 이상 뒤에서 누군가 매서운 눈초리로 감시하며 호통을 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유롭고 홀가분하게 느껴졌어. 호박잎을 따고 풋고추를 바구니에 담는 단순한 일상조차도 악몽 같았던 며칠 전과 비교하면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크나큰 기쁨이자 소중한 축복으로 다가왔단다. 아내는 이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일상을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붉게 물들어가는 서쪽 하늘에 아름다운 노을을 조용히 감상했지. 쌍둥이 남매는 텃밭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발견하고는 쪼르르 달려와 바구니를 대신 들고 어머니, 오늘 저녁에는 제가 아궁이에 불을 지필 테니 방에 들어가 쉬세요라며 효심을 보였단다. 오빠는 능숙한 솜씨로 마른 장작을 쪼개어 아궁이에 밀어넣고 불쏘시개로 활활 타오르는 붉은 불꽃을 피워내며 가마솥에 물을 끓이기 위한 완벽한 준비를 마쳤지. 여동생은 어머니가 따온 호박잎을 우물가로 가져가서 맑은 물에 깨끗하게 씻어내며 저녁 밥상에 올릴 맛있는 된장국을 끓일 채비를 아주 야무지게 도와주었어. 억지로 일하던 시댁 식구들의 거친 소리 대신 사랑하는 아이들의 자발적이고 경쾌한 움직임이 부엌을 채우니 집안 공기마저 아주 달콤하게 느껴질 정도였단다.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온 마당에 가득 퍼지자 늙은 하인도 하루의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환한 미소와 함께 부엌으로 다가왔단다. 아가씨, 제가 무거운 솥뚜껑을 열어드릴 테니 뒤로 한 걸음 물러서 계시지요. 라며 충직한 노인은 펄펄 끓는 열기 속에서도 아내를 가장 먼저 배려하고 챙겼어. 아내는 할아버지의 다정한 보살핌에 고개를 숙여 감사하며 정성껏 끓인 국과 방금 지은 윤기가 흐르는 쌀밥을 커다란 녹그릇에 푸짐하게 담아 저녁상을 차렸단다. 붉은 저녁 노을이 밥상 위로 아주 따사롭게 내려앉으며 이착하고 선량한 가족들의 소박한 저녁 식사를 부드럽게 비춰주는 풍경은 참으로 따스하고 눈물겨웠지. 대청마루에 모여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쌍둥이 남매는 낮에 이웃집 아저씨들이 들려준 재미난 옛날 이야기를 아주 실감나는 표정과 몸짓으로 흉내내며 어머니를 즐겁게 해주었단다. 오빠가 호랑이 흉내를 내며 으흥하고 소리를 치면 여동생은 깜짝 놀라는 토끼 흉내를 내며 마루를 뒹굴었고 그 모습에 늙은 하인과 아내는 배를 잡고 박장대소했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흉악한 남편의 폭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밥을 지씹어 삼켜야 했던 식사 시간이 이제는 이토록 맑은 웃음이 끊이지 않는 축제의 장으로 변한 거야. 아내는 입안 가득 밥을 씹으며 이 평범하고 조화로운 순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값진 행복임을 뼛속 깊이 느끼고 또 느꼈단다. 식사를 마치고 어스름한 어둠이 기와집 주변을 고요하게 감싸기 시작하자 쌍둥이 남매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당으로 내려가 커다란 빗자루를 들고 저녁 청소를 시작했단다. 흙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물조리개로 마당 곳곳에 물을 살짝 뿌린 뒤 아주 부드럽고 그 흔들이 춤으로 비지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고요한 춤사위 같았지. 늙은 하인은 평상에 앉아 곰방대를 입에 물고 뻐끔뻐끔 연기를 내뿜으며 아이들의 기특한 행동을 흐뭇한 눈빛으로 지켜보는 아주 평화롭고 나른한 시간을 보냈어. 맑고 차가운 밤 공기가 기와집 마당을 가득 채우며 낮 동안의 열기와 남아있던 사람들의 흔적을 모두 깨끗하게 씻어내어 완벽한 고요함을 선물해 주었단다. 안방에 홀로 누운 아내는 부풀어 오른 배를 안고 창호지 위로 어른거리는 달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지난 며칠 동안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끔찍한 사건들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단다. 욕심에 눈이 멀어 가족의 인연마저 잔인하게 끊어버린 남편과 시부모의 비참한 최후를 생각하면 일말의 씁쓸함이 남았지만 그것은 오롯이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비극일 뿐이었지. 오히려 그 악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기에 자신과 아이들이 이렇게 진정한 자유와 안전을 누릴 수 있음에 다시금 안도하며 마음속에 남은 미련마저 깨끗하게 털어내었어. 이제는 오직 뱃속의 새로운 생명과 든든한 쌍둥이 남매 그리고 충직한 하인과 함께 꾸려갈 눈부시게 밝은 미래만을 생각하며 편안한 숨을 내쉬었단다. 밤이 점차 깊어지고 산골 마을 특유의 짙은 정막이 찾아오자 쌍둥이 남매는 빗자루를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아두고 안방으로 살며시 들어와 어머니의 양옆에 이불을 깔고 누웠단다. 오빠는 어머니의 한쪽 팔을 베고 누워 어머니, 이제 밤에 무서운 사람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올 일은 절대 없으니 푹 주무세요라며 다정하게 속삭였지. 여동생도 반대쪽에서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따뜻하고 좋은 꿈만 꾸시라며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가슴을 부드럽게 토닥거려주는 참으로 예쁜 효심을 보여주었어. 천사 같은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에 조용히 퍼져나가자 아내의 마음도 한없이 포근해지며 세상 그 어떤 위협도 두렵지 않은 강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득 찼단다. 그 시각 사랑방에서 홀로 잠자리에 든 늙은 하인 역시 오랜만에 무거운 경계심을 완전히 풀고 아주 깊고 달콤한 수면에 빠져들며 코를 골고 있었단다. 그동안 행여나 흉악한 무리들이 아가씨에게 해코지를 할까봐봐 밤마다 도끼를 곁에 두고 선잠을 자며 신경을 곤두세웠던 탓에 그의 몸은 몹시 지쳐 있었지. 하지만 이제 집안을 어지럽히던 악귀 같은 자들이 모두 쫓겨나고 평화가 찾아왔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놓이는 마음
편히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울 수 있었어.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온 부드러운 달빛이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평생을 바쳐 헌신한 충직한 하인의 고단함을 조용하게 위로해주고 있었단다. 자정이 훌쩍 넘은 깊은 밤 산속 부엉이가 고요하게 우는 소리만이 기와집의 평화로운 침묵을 이따금씩 부드럽게 깨워주는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로운 시간이었단다. 밤하늘에는 은하수가 마당을 가로지르듯 하얗게 반짝이고 있었고 커다란 소나무는 든든한 호위무사처럼 묵묵히 집안의 기운을 보듬으며 맑은 바람을 뿜어내고 있었지. 더 이상 그 어떤 거친 발소리도 흉악한 고함 소리도 들리지 않는 오직 자연의 부드러운 숨결만이 존재하는 완벽한 정적 속에서 기와집은 깊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 억울한 누명과 착취의 위협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던 이 고귀한 보금자리는 선량한 사람들의 굳건한 용기와 지혜 덕분에 마침내 온전한 제자리를 찾은 것이란다. 잠결에 몸을 뒤척이던 아내는 뱃속의 아기가 유난히 힘차게 백가죽을 밀어내는 느낌에 조용히 눈을 뜨고 가만히 배를 쓰다듬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단다. 이 활발하고 힘찬 태동은 마치 흉악한 자들이 사라진 평화로운 세상에 하루빨리 태어나고 싶어 하는 아기의 강렬하고도 순수한 의지처럼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해졌지. 그녀는 잠든 쌍둥이 남매의 얼굴에 이불을 조심스럽게 덮어주고는 아가야, 오빠와 언니처럼 맑고 지혜로운 아이로 태어나 우리 가족의 기쁨이 되어 주렴이라며 간절히 기도했어. 악당들이 물러간 이 맑고 깨끗한 집안의 공기는 곧 세상의 빛을 볼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거룩하고 완벽한 준비를 스스로 맞춰가고 있었단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은 고요한 새벽녘, 기와집 마당에는 맑고 차가운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앉아 마당의 흙과 돌들을 부드럽게 적시고 있었단다. 며칠 전 남편과 시부모의 더러운 탐욕으로 얼룩졌던 마당의 공기는 이제 새벽 이슬에 씻겨 아주 맑고 투명한 기운으로 정화되어 새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어.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무고한 가족을 내쫓으려 했던 자들의 흔적은 이슬방울과 함께 땅속 깊은 곳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정의와 사랑의 향기만이 가득 남았지. 험난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마침내 찾아오니 거짓 없는 완전 무결한 평화는 그동안 숨죽여 고통받았던 가족들에게 하늘이 내려준 가장 달콤하고 귀한 보상이었단다. 새벽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도 기와집 안채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깊이 잠든 새 모자에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 전혀 춥게 느껴지지 않았단다. 억울함과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들은 어느덧 아득한 과거의 옛 이야기로 물러나고 오직 안락함과 평온함만이 그들의 숨소리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어. 천재적인 두뇌로 가문을 위기에서 구출해낸 어린 쌍둥이 남매와 굳센 인내심으로 끝까지 진실을 지켜낸 훌륭한 어머니의 모습은 그 자체로 거룩한 기적이었지. 모든 혼란이 완벽하게 가라앉고 맑은 기운만이 넘실거리는 이 웅장한 기와집은 이제 새로운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며 평화로운 새벽의 끝자락을 아주 고요하게 지나가고 있었단다. 동쪽 하늘 너머로 미세하게 푸른빛이 번지며 새로운 아침을 예고하는 순간 아내의 뱃속에서 예전과는 다른 묵직하고 강렬한 통증이 규칙적으로 밀려오기 시작했단다. 아내는 올 것이 왔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고통을 참아내며 가만히 숨을 고르면서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성스럽고 위대한 순간을 차분하게 준비하기 위해 눈을 감았지. 흉악한 자들의 방해 없이 오직 사랑하는 가족들의 따뜻한 축복 속에서 온전하게 맞이하는 이 성스러운 진통은 그녀에게 두려움보다는 벅찬 환희와 감동으로 다가왔어. 드디어 산골 마을에 아름다운 기와집의 깊고 단단한 평화의 뿌리가 완전히 내리고 새로운 생명의 찬란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질 위대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단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기와집 안채에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성스러운 산고가 조용히 시작되었단다. 아내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는 진땀을 닦아내며 곁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쌍둥이 남매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어. 어머니 곁을 지키며 손을 꽉 쥐고 있던 오빠는
내가 얼른 뛰어나가 마을에 솜씨 좋은 산파 할머니를 모셔오겠습니다라며 재빠르게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나갔단다. 여동생 역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부엌으로 달려가 늙은 하인과 함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산모에게 필요한 따뜻한 물을 넉넉하게 끓이기 시작했지. 그동안 집안을 위협하던 무서운 악당들이 모두 사라진 덕분에 아내는 오직 아기를 무사히 낳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며 평화롭게 진통을 견뎌낼 수 있었단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의 손에 이끌려 헐레벌떡 도착한 산파. 할머니는 방 안의 맑고 정갈한 기운을 느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단다. 할머니는 아내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산모의 마음이 이토록 편안하고 굳건하니 아기도 아주 건강하고 순하게 태어날 것이라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어. 늙은 하인은 행여나 찬바람이 들어갈까봐 문풍지를 꼼꼼하게 다시 바르고 마루에 엎드려 조상님들께 순산을 기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묵묵히 올리고 있었단다. 우물가에서 맑은 물을 끊임없이 길어 나르는 쌍둥이 남매의 이마에도 구슬 같은 땀방울이 맺혔지만 아이들의 얼굴에는 곧 동생을 만난다는 벅찬 기쁨만이 가득했지. 온 집안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완벽하고 성스러운 준비를 질서 정연하게 해나가는 모습은 참으로 눈물겹도록 숭고하고 아름다웠단다. 마침내 해가 중천에 떠오르며 기와집 마당에 눈부신 황금빛 햇살이 찬란하게 쏟아져 내리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단다. 산파 할머니는 포대기에 갓 태어난 핏덩이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하늘이 내리신 아주 튼튼하고 어여쁜 옥동자라며 환한 웃음과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 혹독한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낸 끝에 마침내 품에 안게 된 건강하고 아름다운 셋째 아기를 바라보며 아내는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단다. 쌍둥이 남매도 방문 밖에서 동생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듣고는 서로를 꽉 끌어안으며 뛸 듯이 기뻐했고 마당을 빗자루질하던 늙은 하인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크게 웃었지. 흉악한 자들의 탐욕으로 짓밟힐 뻔했던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기와집에 마침내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희망의 씨앗이 새롭게 뿌리를 내리는 벅찬 순간이었단다. 태어난 아기는 마치 험난했던 과거의 슬픔을 위로하려는 듯이 맑은 눈망울을 반짝이며 어머니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이 들었단다. 며칠 전만 해도 치부모의 호통과 남편의 난동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던 안방이 이제는 천사 같은 아기의 고른 숨소리로만 가득 채워졌어. 쌍둥이 남매는 살금살금 다가가 잠든 막내 동생의 앙증맞은 손가락을 만져보며 앞으로 우리가 널 제일 든든하게 지켜주겠다고 속삭였단다. 늙은 하인은 정성껏 끓인 미역국과 쌀밥을 들여오며 아가씨께서 큰일을 치르셨으니 이제 옥체를 보전하시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지.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아내는 피로와 상처가 봄눈 녹듯 부드럽게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단다. 아기가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은 바람을 타고 산골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제일처럼 몹시 기뻐하며 축하의 인사를 나누었단다. 흉악한 자들이 쫓겨난 후 기와집에 찾아온 첫 번째 경사에 온 동네가 잔치 분위기로 들썩였고 사람들은 앞다투어 선물을 준비하여 대문 앞으로 모여들었어. 어르신들은 커다란 기와집에서 새 주인이 태어난 것은 하늘이 마을을 축복하는 징조라며 흐뭇한 촌평을 아끼지 않으셨단다. 아낙네들은 갓짠 참기름과 무명천을 이고 와서 산모의 회복을 기원하며 예전의 오해를 씻어내는 따뜻한 정을 베풀어 주었지. 억울한 누명으로 눈총을 받았던 아내는 이제 모두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집안의 큰어른으로 우뚝 서게 되었단다. 마을 사람들의 칭찬은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낸 천재 쌍둥이 남매에게도 쏟아지며 훈훈한 미담으로 널리 퍼져나갔단다. 동네 청년들은 두 아이가 흉악한 어른들의 음모를 파헤치고 증거를 찾아낸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어. 나이 지긋한 선비들도 이 쌍둥이들이야말로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제목이라며 크면 자신들이 직접 그를 가르치겠다고 나섰단다. 하지만 두 아이는 쏟아지는 칭찬 앞에서도 거만해지지 않고 인사하며
어머니를 지키는 것은 자식의 당연한 도리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지. 이토록 영특하면서도 예의 바른 아이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기와집 가족의 위상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굳건해졌단다. 시간은 고요하고 평화롭게 흘러 어느덧갓 태어난 아기가 100일을 맞이하며 마당의 소나무처럼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었단다. 아내는 정성스러운 조리와 맑은 마음가짐 덕분에 고왔던 모습을 완벽하게 되찾았고 눈빛은 더욱 단단해져 안주인의 위엄을 갖추었지. 흉악한 자들이 앗아가려 했던 집문서는 안전하게 보관되었고 아내는 넓은 문전옥답을 지혜롭게 일구어 집안을 풍요롭게 만들었단다. 소장농들에게는 관대한 마음으로 세를 줄여주었고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곳간을 열어 베푸는 선행을 이어가며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았어. 욕심으로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갔던 자들의 빈자리는 자비로운 어머니의 사랑으로 채워져 집안의 맑은 기운이 끝없이 넘쳐났단다. 오빠와 여동생은 이제 서당에 다니며 놀라운 두뇌로 학문을 흡수하여 마을 훈장님의 사랑을 한 몸에 듬뿍 받고 있었단다. 천자문을 뗀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려운 사서삼경까지 줄줄 읊어대는 총명함은 이웃 고을에까지 소문이 자자하게 퍼질 정도였지. 서당에서 돌아오면 두 아이는 대청마루의 안작을 읽는 소리를 낭낭하게 내었고 그 소리는 기와집의 평화를 상징하는 음악과도 같았단다. 늙은 하인은 평상에 앉아 도련님과 아가씨의 맑은 목소리를 들으며 평생 겪었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며 깊은 위로를 얻었어. 그는 굳은 일에서 손을 떼고 가족들의 존경 속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단다. 가끔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전 남편과 늙은 시부모의 비참한 소식은 탐욕의 끝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단다. 마을에서 쫓겨난 그들은 떠돌며 구걸했지만 더러운 악행이 이미 널리 퍼진 탓에 아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지. 결국 길바닥에서 굶주림에 떨며 서로를 원망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소문만이 가을 낙엽처럼 쓸쓸하게 전해졌단다. 하지만 아내와 쌍둥이는 그들의 결말에 대해 입에 올리지 않고 오직 평화로운 오늘 하루에만 깊이 감사하며 충실하게 살아갔어. 지나간 어둠에 얽매이기보다 앞으로 다가올 눈부신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던 것이란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고 감나무에는 탐스럽고 붉은 감들이 주렁주렁 열리며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알리고 있었단다. 넓은 마당에는 가을 햇살을 받아 잘 마른 곡식들이 멍석 위에 널려 있었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햅쌀밥 냄새가 끊이지 않고 피어올랐지. 끔찍했던 폭풍우를 견뎌낸 이 집안의 가을은 그 어느 해보다도 눈부시게 평화로웠고 곳간에는 정직함으로 일구어낸 재물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어. 쌍둥이 남매는 장대로 감을 따서 어른들에게 내밀었고 막내 동생은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웃는 소리로 생기를 불어넣었단다. 평범하고 위대한 일상이 모여 기와집은 가장 단단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로 굳어지며 흔들림 없는 고요함을 유지했어. 맑고 아름다운 가을날, 저녁 하늘에는 둥글고 환한 보름달이 떠올라 기와집 전체를 은은하고 포근하게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단다. 아내는 이 평화로운 밤을 위해 직접 정성껏 빚은 고소한 송편과 시원한 동치미를 준비하여 마당 평상 위에 푸짐한 저녁상을 차려내었어. 늙은 하인은 기분 좋게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켜며 달빛을 안주 삼아 무용담을 꺼내놓았고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단다. 거짓과 탐욕이 사라진 자리에 진실과 사랑만이 남아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이 식사는 궁궐의 만찬보다도 훌륭한 밥상이었지. 달빛 아래 둥글게 모여 앉은 가족의 그림자는 하나로 이어지며 굳건한 결속력을 평화롭게 보여주고 있었단다. 오빠는 송편을 오물거리며 어머니 몇 달 전만 해도 나쁜 어른들 때문에 이 마당에서 눈물 흘렸다는 사실이 이제는 먼 전설처럼 느껴져요. 라고 말했단다. 여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때는 매일 밤이 무섭고 추웠지만 지금은 우리 가족이 모여 달림을 보고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해요. 라며 미소 지었어.
아내는 훌쩍 자란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희들의 용기 있는 마음씨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보름달을 함께 보지 못했을 것이라며 다정하게 칭찬했단다. 깊은 상처를 이겨낸 아이들의 모습에서 아내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큰 지혜가 올바른 진실임을 다시 가슴에 새길 수 있었어. 밤하늘의 둥근 다른 이들의 승리를 영원히 축복하듯 맑은 빛을 쏟아내고 있었단다. 이때 어머니 품에 안겨있던 막내 아기가 크고 밝은 보름달을 향해 작은 두 손을 뻗으며 까르르 하고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웃음소리를 터뜨렸단다. 그 티 없이 맑은 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아름다웠고 온 가족의 얼굴에는 근심 걱정 하나 없는 환한 미소가 번져나갔지. 늙은 하인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우리 꼬마 도련님께서도 오늘 밤 달빛이 마음에 드시는 모양입니다라며 아기의 앙증맞은 볼을 어루만져 주었어. 평화로운 아기의 웃음소리야말로 온갖 흉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낸 기와집의 보물이자 찬란한 내일의 상징과 같았단다. 어둠을 몰아낸 숭고한 가족의 투쟁은 결국 연약한 생명이 웃을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낸 것이었어. 아내는 둥근 달빛 아래서 새 아이와 늙은 하인을 차례대로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느꼈단다. 모진 비바람이 몰아치고 흉악한 자들이 집을 삼키려 했을 때 그녀는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강인한 어미의 본능으로 고통을 견뎌내었지.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제 어떤 풍파가 밀려온다 해도 이 가족의 울타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완벽한 확신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단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기와집은 재물로서의 가치를 넘어 정의가 숨쉬는 터전으로 거듭났고 그녀는 존귀한 수호자가 된 것이지. 달빛은 기품 있는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며 강인한 사랑의 하늘이 보내는 따뜻한 찬사를 아낌없이 보내고 있었단다. 밤이 깊어지고 마당의 평상 위에는 어느새 서늘한 가을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앉아 깊어가는 밤의 고요한 분위기를 돋우어주고 있었단다.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은 나무잎을 가볍게 흔들며 기분 좋은 소리를 내었고 풀벌레들은 일정한 박자로 정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 쌍둥이 남매는 저녁을 배불리 먹고 긴장이 풀렸는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졸린 눈을 끔벅거리며 평안한 수면의 세계로 빠져들기 시작했지. 아내는 잠든 막내 아기를 다독이며 졸음에 겨운 두 아이에게 자 이제 방으로 들어가 따뜻하고 좋은 꿈을 꾸자꾸나라며 포근하게 이끌었단다. 늙은 하인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상을 치우며 가족들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주변을 살피고 정돈했어. 따뜻한 안방으로 들어온 새아이는 어머니가 미리 깔아둔 푹신한 이불 위에 나란히 누워 금세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평화로운 단잠에 빠져들었단다. 가문을 위기에서 구하고 어른들과 맞서 싸웠던 그 놀라운 용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온기를 필요로 하는 여리고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뿐이었지. 아내는 잠든 아이들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오늘 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푹 자렴 너희들의 용기가 이 집을 완벽하게 지켜냈단다라며 속삭였어. 아이들의 고르고 편안한 숨소리가 방 안을 채우기 시작하자 날카롭게 곤두서 있던 아내의 긴장감마저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단다. 두려움 없이 안전한 이불 속에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다는 이 평범한 일상이 이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었단다. 사랑방으로 돌아간 늙은 하인 역시 깨끗한 여 위에 몸을 누이고 창문 틈으로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단다. 묵묵히 머슴으로만 살아온 자신이 나쁜 무리들을 몰아내고 이 웅장한 집안을 지켜내는데 큰 힘을 보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 착한 아가씨가 이끄는 집안에서 하인이 아닌 존경받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은 몹시도 뭉클해졌어. 그는 눈을 감으며 이제 집안에는 악한 기운이 사라지고 맑은 기운만이 남았으니 부디 이 훌륭한 가족을 보살펴 주십시오. 라며 기도를 올렸단다. 평생의 고단함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완벽한 평화 속에서 노인 역시 깊고 달콤한 꿈의 세계로 빠져들었어. 안방에서 홀로 깨어있던 아내는 잠든 아이들의 이불깃을 다시 여며준 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고요하게 펼쳐진 아름다운 밤 풍경을 내다보았단다.
커다란 소나무는 달빛을 받아 은가루를 뒤집어 쓴 듯 반짝이고 있었고, 장독대의 항아리들은 든든한 병사들처럼 집안의 평화를 조용히 지켜내고 있었지. 한때 마당에서 무서운 남편과 시부모가 자신을 내쫓으려 했던, 소름 끼치던 기억들은 이제 한바탕 지나간 헛된 신기루처럼 흔적조차 남지 않았단다. 오직 눈앞에 펼쳐진 고요하고 맑은 숨결만이 이 기와집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묵묵하고 위대하게 증명해주고 있었어. 아내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시며 뼛속까지 스며드는 이 완벽한 자유와 평온함에 다시 조용히 감사하며 눈을 감았단다. 마당 한가운데 깊은 우물물은 보름달의 빛을 거울처럼 반사하며 마치 둥근 은하가 물속에 빠져있는 듯 신비롭고 아름답게 반짝거리고 있었단다. 이 맑고 깨끗한 우물물은 탐욕스러운 자들의 거짓말에 흔들리던 사람들의 마음을 씻어내고 진실된 길로 이끌어준 고마운 생명수와도 같았지. 내일 아침이 밝으면 쌍둥이 남매는 또 일찍 일어나 우물가로 달려가 맑은 물을 길어 올리며 힘차고 부지런하게 하루를 시작할 것임을 아내는 알고 있었어. 끊임없이 솟아나는 저 맑은 우물물처럼 이 가족의 지혜롭고 따뜻한 사랑 역시 영원히 마르지 않고 이어지며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이 분명했단다. 아내는 우물가를 바라보며 우리 가족의 미래도 저 물처럼 맑고 흔들림 없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조용히 실어보냈어. 아내의 마음이 온전히 평화로워지자 크고 오래된 기와집 전체가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부드럽고 편안한 호흡을 내쉬고 있는 듯 느껴졌단다.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디며 서 있던 튼튼한 기둥과 지붕들은 거짓을 물리치고 진실을 지켜낸 주인의 품격을 알아보고 기뻐하는 듯했어. 집안 곳곳에 남아있던 슬픔의 파편들은 모두 흩어져 사라지고 오직 단단하게 다져진 굳건한 평온함만이 두터운 성벽처럼 가족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었지. 억지로 빼앗으려 했던 자들의 탐욕은 결국 파멸로 끝이 났지만 지키고자 했던 자들의 순수한 사랑은 이렇게 아름다운 안식처를 훌륭하게 만들어낸 것이란다. 기와집은 이제 착하고 지혜로운 자들의 정신이 깃든 성스러운 보금자리로 영원토록 그 자리를 지켜낼 것이 분명했어. 아내는 열어두었던 방문을 다시 조심스럽게 닫고 돌아와 잠든 아이들의 곁에 아주 편안하고 부드러운 자세로 자신의 몸을 조용히 눕혔단다. 창호지 너머로 은은하게 걸러져 들어오는 뽀얀 달빛은 마치 명주 이불처럼 방 안을 채우며 이 선량한 가족들의 단잠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고 있었지. 풀벌레 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마당을 쓸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 머리맡에서 다정하게 토닥거려주는 듯 따스한 위로를 전해주고 있었어. 매서운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억울함을 걱정할 필요도 없는 이 온전한 성벽 안에서 아내는 깊고 편안한 숨을 길게 내쉬었단다. 이 고요한 밤의 향기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는 천사 같은 아이들의 온기를 느끼며 꿈나라로 떠날 준비를 마쳤어. 근심과 걱정을 털어버린 아내의 입가에는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온한 미소가 부드럽게 번지며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빛내주고 있었단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부러지지 않고 굳건한 사랑으로 아이들과 집안을 완벽하게 지켜낸 위대한 투쟁은 이렇게 가장 평화롭고 조용한 결말을 맺게 되었어. 흉악한 거짓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맑고 빛나는 진실 앞에서는 결국 부서져 사라진다는 변치 않는 이치가 이 산골 마을에 단단하게 새겨진 것이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도움을 받아 훌륭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거란다. 기와집을 감싸고 있는 밤의 장막은 이 위대한 가족의 영원한 평화를 축복하며 만물을 깊고 달콤한 휴식으로 이끌고 있었단다. 어둠이 짙게 깔린 기와집 지붕 위로는 밤하늘에 은하수가 눈부신 강물처럼 부드럽게 흘러가며 이 평화로운 마을을 포근하고 아름답게 감싸 안아주고 있었단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낮고 깊은 울음소리는 고요한 밤의 정막을 깨기보다 오히려 잠든 이들의 마음을 깊게 가라앉혀주는 훌륭한 자장가와도 같았지. 악독한 무리가 남긴 상처는 대자연의 호흡 속에서 완전히 아물어버렸고 이제 이곳에는
서로를 아끼는 가족들의 따뜻한 숨결만이 남아 평화를 약속하고 있었단다. 폭풍을 견뎌내고 단단해진 이들의 삶은 앞으로 다가올 시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빛이 되어 이 깊은 산골을 환하게 밝혀줄 것이 분명했어. 세상의 모든 거친 소음이 잦아든 이 고요한 밤은 착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가장 달콤한 선물로 집안을 넉넉하게 채우고 있었단다. 밤바람이 대청마루를 스치며 지나갈 때마다 풍경 소리가 짤랑거리며 아주 맑고 경쾌한 소리를 내어 깊어가는 밤의 아름다움을 더욱 신비롭게 장식해주고 있었단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이 이 훌륭한 가족을 향해 장하고 기특하다며 칭찬의 박수를 보내주시는 듯한 상서로운 기운을 가득 품고 있었지. 집안을 둘러싼 자연이 한마음이 되어 진실을 바로 세운 위대한 며느리와 천재 쌍둥이, 남매의 승리를 진심으로 함께 축복하고 있었어. 이런 맑은 기운 속에서 잠든 가족들은 내일 아침이 밝으면 오늘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만큼 평화로웠단다. 두려움도 없는 완벽하게 안전한 이곳에서 선량한 이들의 꿈자리는 세상 어떤 비단보다도 아주 곱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단다. 이제 험난하고 슬펐던 이야기들은 어두운 산 너머로 영원히 사라졌으니 당신도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이 맑고 고요한 기와집의 밤 공기 속으로 깊이 빠져들길 바란단다. 천재 쌍둥이 남매와 굳센 어머니가 이끌어갈 내일은 보름달보다 훨씬 더 밝고 찬란할 테니 이제는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눈을 감아도 된단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와 풀벌레들의 고요한 자장가에 지친 마음을 맡기고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포근한 꿈결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렴. 선량한 사람들의 맑은 마음이 결국 세상을 이긴다는 따뜻한 진실이 당신의 밤을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 이제 마음 푹 놓고 깊은 잠에 빠져들거라. 맑은 달빛이 머리맡을 비추며 평안한 밤을 선물할 테니 부디 좋은 꿈 속에서 편안히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랄게.